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엘리엇 머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인데 사실은 이제 외환위기 때 97, 98년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동안에 국내 기업을 공격해온 헤지펀드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겸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그 판결이 또 어제 있었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엘리엇이 삼성 측에 요구하고 있었던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엇은 이제 그 삼성물산 주식 약 7%를 가지고 있거든. 7.12%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제일모직 합병할 때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 비율로 합병하는 것이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1대 0.95 또는 심지어는 1대 1.6까지 올려달라.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렇게 하면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자기가 7%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배 이상, 2배 한 3배 정도. 네. 0.3보다 0.95 되면 3배죠. 3배나 한 뭐 심지어는 5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네. 0.35, 1대 0.35 비율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산정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두 가지 그 엘리엇이 냈던 그 가처분 신청이 1심 법원에서 뭐든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사주 매각하는 거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했는데 지난해 이제 합병 결의를 한 그 주주총회 열지 못하게 해달라 이것도 이제 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그 영향을 미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것이 일단은 현재 우리가 이제 이번에까지 나온 걸 보면은 2대 1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2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삼성물산 측에 유리해서 아마 국내 소액 투자자들이 이거는 합당하게 하는구나 해서 이제 국내 소액 투자자들 비율도 크기 때문에 네. 32%군요. 32%를 갖고 있는 국내 소액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반면에 ISS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제 기관 투자자 의결권 네, 자문하는 회사죠. 자문기구인데 이 자문기구는 또 엘리엇 편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네, 네. 인정하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이건 또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 미국계가 33%를 보유하고 있는데 엘리엇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국내 소액 투자자나 외국계나 막상막한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그 외국의 그 기관 투자자들 자문회사의 공고를 따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변수인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2대 1로서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물산이 문제가 없다 합병에 문제가 없다 했고 네. ISS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권고를 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번뿐이 아니라 몇 건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외국의 우리의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건 아니냐.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2003년도에도 SK에서 소버린이 9천억 원을 챙겨갔고 네. 또 2004년도에도 지금 삼성물산에서 헤르메스가 380억 원을 챙겨갔고 또 2006년에 KTNG에서 2,500억을 챙겨갔고요. 네. 최근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론스타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그렇죠. 6조 8천억을 챙겨갔습니다. 투자를 1조 4천억 해가지고 6조 8천 챙겨갔는데 또 5조 원 더 내놓으라고 투자자 국가 소송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이 그냥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우리 다른 나라들은 다 해결한 그 방어책이 있습니다. 뭐 네. 차등 의결권제도 그다음에 이제 그 대주주에 대해서는 한 10배 정도의 네. 그 의결권을 부여한다. 심지어는 황금주라 황제주, 황금주 그러지 않습니까? 황금주 가지고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포이전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네. 기존 주주에게는 신주를 인수할 때는 좀 싸게 네. 파는 이런 제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이 상당히 그 약간의 그 반기업 정서, 네. 반재벌 정서가 이제 큰 목소리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방어가 전혀 없이 네.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고 대주주 지분은 우리가 경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어졌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한국이 가장 그
사냥하기에 그야말로 돈을 벌어가기에 좋은 그런 곳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상법이 뭐 주주는 다 평등하다. 그 평등의 원칙에 한 주는 그냥 하나의 의결권.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영 안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이제 그 기업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대주주의 지분은 적어지죠. 네, 그렇죠. 근데 경영 안정이 안 되면은 투자도 못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의 대부분 나라, 미국, 일본 할 거 대부분 나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영 안정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만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없으면서 이제 주주 평등 원칙을 또 우리나라는 또 여기에는 적용하다가 감사를 선임할 때는 아무리 대주주가 지분이 많아도 3% 이상은 의결권을 못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또 그렇게 또 이제 그래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너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 정서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우리가 성장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했던 그동안의 어떤 그 정책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쌓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을 벗어날 때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기업들이 너무 많은 특히 재벌들이 너무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또 의사결정들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흔히들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 이제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직은 뭐 완전하지 않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재벌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커졌죠. 글로벌 기업처럼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기자본들이 아주 좋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의 공격의 대상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막아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이 결국 이제 법으로 막을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포이즌 빌이라든가 황금주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구글 다 가지고 이번에 심지어는 작년에 아주 세계를 들썩였던 중국의 마윈의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했는데 그것도 다 미국도 알리바바의 마윈은 7%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신 10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차등 의결권이 그 10배의 의결권을 미국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글로벌하게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진짜 옷도 입지 않은 채 국제 투기 자본 세상에 던져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몇천억도 가져가고 몇 조도 가져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왜 이렇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론스타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2003년에 1조 3,800억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가져간 돈이 6조 8천을 가져갔어요. 그리고도 5조 1천억을 더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5조 합하면 거의 12조 정도 된 돈인데 거의 10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투자 수익은. 최소한 한국에는 가면 이 정도 벌어온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 속에서는 이제 일종 갖고 있는 그런 정도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반재벌 쪽에 서 있는 일부 여러 가지 단체들,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최근에도 엘리엇을 지지하는 심지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반재벌 운동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만약 우리나라가 참 이게 좌우 대립도 어느 국내에서만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결국은 국익이 유출되고 나중에는 기업까지 송두를 빼앗기면 우리 일자리가 이제 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 물론 재벌의 잘못된 관행은 막아야 되겠지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정군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교수였습니다. 7시 23분입니다.